안녕하세요, 여러분. 종이로 말하는 벨기에 소도시라고 하기에는 좀 큰 도시지만 아무튼 브리헤 여행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행에서 가져온 종이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여행에서 봤던 것들, 먹었던 거, 경험한 거를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고 오늘도 얘도 아니고 종이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본격적으로 종이를 보여드리기 전에 여행에서 기념품으로 사온 거 먼저 보여드리면 제가 여행 마그넷을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브리헤 갔다가 마그넷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이 엽서는 왠지 모르겠는데 뭔가 저번에 겐트에서도 이런 똑같은 디자인의 그림 엽서 같은 게 있었고 이번에 브리게도 이게 있길래 브리게 가서도 똑같은 엽서를 한번 사와봤어요. 그래서 역시나 브리게에 있는 종탑입니다. 그리고 냉장고에다가 붙일 마그넷을 사왔어요. 보시면 이게 종탑이고요. 여기 있는 게 광장입니다. 그래서 약간 보시면 약간 이렇게 입체적으로 약간 살짝 그렇게 되어 있는 마그넷입니다. 딱히 막 이건 사야 돼 약간 이런 마그넷이 없었어서 그냥 이걸로 사왔어요. 마그넷 이렇게 두 가지를 기념품으로 사왔고요. 그거 외에도 사온 것들이 많은데 제가 중요한 걸 안 갖고 와서 일단 여행 가면은 제가 항상 종이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를 굉장히 두 눈을 켜고 두 눈에 불을 켜고 이렇게 살펴보는 편인데 여러분 여행 가서 종이를 구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곳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문방구 뭐 당연히 종이를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손쉬우면서도 여행지에 어디든 있는 그런 종이를 구할 수 있는 곳은 세컨핸드 북스토어 같습니다. 그래서 중고 서점, 그쵸. 알라딘 중고 서점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약간 요 동네에는 알라딘이 없어서 동네를 가면 항상 그 동네를 주름 잡고 있는 그런 중고 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브리헤 여행 갔을 때도 일부러 중고 서점을 검색을 해서 제가 중고 서점을 찾아서 갔었어요. 그리고 뭔가 문구점으로 검색을 하는 것도 좋지만 약간 요 동네는 페이퍼 스토어 같은 그런 이름의 뭔가 스토어가 또 따로 있어서 검색을 할 때 보통 페이퍼 스토어로도 검색을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알아낸 것이 그 알파 파피루스라고 하는 제가 그 쇼츠로 그 유튜브 쇼츠로 올려드린 그 페이퍼 스토어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온 거 먼저 보여드리면 거기 갔는데 그 주인분께서 안에서 뭘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북바인딩을 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종이를 예쁜 종이도 많이 파는데 근데 거기서 파는 그런 예쁜 종이들로 북바인딩을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북바인딩을 하는. 그래서 그런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종이로 다양한 디자인의 다이어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양한 게 다 너무 비싸요. 뭔가 이렇게 딱 집었는데 이거 은근 싼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은 다 공산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거기서 뭔가 수제로 만든 그런 다이어리를 구매를 하고 싶었지만
사실 사람이 손으로 직접 바인딩한 그런 다이어리의 내구가 그렇게 썩 좋지 않기도 하고, 물론 내구가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장수가 몇 장이 안 되잖아요. 보통 북바인딩을 하게 되면.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다이어리 하나에 막 5만 원, 제일 싼 게 5만 원, 보통 한 7만 원에서 비싸면 한 10만 원까지도 가는 그런 다이어리들이라서 다이어리에 그렇게까지 돈을 쓰지는 못했고, 네, 가서 그냥 제 눈에 차는 기성품을 2권을 구매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이름이 있는 그런 저널 같아요. 그래서 뭔가 거기 보니까 여러 연도 버전이 있는데 제가 구매해 온 거는 2016년 버전을 구매를 해왔어요. 사실 이 다이어리가 그렇게 썩 깨끗하지는 않은데요. 네, 그냥 2016년도 버전 표지가 마음에 들어서 네, 요걸로 구매를 해왔습니다. 가격은 19.5유로니까 한 28,000원 정도 하는 셈이죠. 네, 그 정도 하는 셈인데 보시면 이게 트래블 저널이라서요. 정말 말 그대로 트래블 관련된 네, 그런 저널입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면 안에 뭔가 이렇게 디자인이 굉장히 다양해 보이는데 다양하진 않고요. 한 3, 4장 정도의 디자인이 반복이 되는 그런 구성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항공 메일 같은, 항공 엽서 같은 그런 페이지가 있고 그리고 디스커버리즈라고 해서 내가 오늘 발견한 무언가에 대해서 날짜를 적고 밑에다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쓰는 곳이 있고 그리고 제가 이 다이어리를 구매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 봉투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행에서 얻은 작은 종이들 같은 거 있잖아요. 영수증이라던가 명함이라던가 네, 그런 것들을 보관을 할 수 있는 이 종이 봉투가 심지어 네, 이렇게 접이 형태로 되어 있어서 봉투를 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이 봉투가 페이지마다 껴져 있어요. 네. 비닐로가 껴져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특이한 그런 디자인이라서 근데 사실 여행용으로는 아주 좋을 것 같고 여행을 기록하는 용도로는 아주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에 내지는 계속 이 친구들이 반복인데요. 물론 흰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흰 부분은 살짝 성의 없다 느껴지기도 하는데 아무튼간 네, 그렇게 반복이 되고 중간에 다양한 그런 봉투가 다양하진 않구나. 얘네도 딱 2개 종류구나. 네, 이런 봉투가 중간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에서 얻은 것들을 넣어서 이 다이어리를 점점 두껍게 부풀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트래블 저널을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요거랑 약간 세트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놓으면은 컬러감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네, 그냥 요런 이것도 그렇게 썩 깨끗한 그런 친구는 아닌데 보통 이런 패치워크 체크 무늬의 그런 다이어리 같은 경우 표지가 뭔가 아주 두꺼운 종이 하드보드지 같은 그런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코팅지 혹은 뭔가 약간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PVC 커버 약간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다이어리의 경우는 이 겉에를 감싸고 있는 이 패치워크 종이가요. 굉장히 얇은데 보드라운 그런 종이라서 약간 한지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 한지를 손으로 만져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뭔가 이렇게 딱 손으로 이렇게 딱 이 다이어리를 딱 감쌌을 때 느낌이 굉장히 천이라기보다는 종이라기보다는 살짝 천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다이어리를 고르게 됐고 보시면 그냥 다이어리예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런 다이어리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찍힌 자국도 조금 있고 네, 찍힌 자국도 있고 안에 종이 재질이 좋은가 하면은 종이 재질도 그렇게 막 좋은 재질은 아니고 만년필 쓰면 거미줄이 칠 것 같은 그런 종이에요. 네. 그치만 네, 아무래도 이 겉에 표지 종이가 굉장히 인상이 깊기도 했고 네, 다이어리의 뭔가 그립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것도 너무 좋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아주 기본적인 디자인이 사실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지라 네, 이 다이어리를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이 다이어리는 12유로니까 한 18,000원? 네, 18,000원 정도 하는 네, 그런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권을 알파 파피루스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이 상점을 갔다 왔고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불이해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리고 또 종이를 좋아하신다면 알파 파피루스는 한번 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에는 사실 그렇게까지의 뭔가 종이 공방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있는데 제가 모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뭔가 공산품을 파는 곳이 아니라 약간 수제 다이어리 같은 거를 구경하실 수 있는 곳이라서 굉장히 약간 이런 다이어리에 이런 종이를 쓸 수도 있구나. 혹은 이런 기법으로 뭔가 다이어리를 만들 수도 있구나. 제가 거기서 한참을 손에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한 다이어리가 겉에 이 표지가요 나무로 된 다이어리였어요. 겉에 이 표지가 나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손으로 직접 바인딩을 해서 엄청 튼튼한 실로 이렇게 다 꿰매어져 있었는데 사실 종이가 굉장히 두꺼운 종이고 안에 내지가 몇 장이 안 돼서 제가 그걸 구매를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이렇게도 다이어리를 만들 수 있구나 약간 그렇게 생각이 됐던 그런 재미있는 다이어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종이 상점을 갔었고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그 세컨핸드 북스토어 가서 당연히 종이를 또 이것저것 사왔죠. 첫 번째 갔던 그런 북스토어는 그 댄 엘더라고 하는 그 엘더라고 하니까 말 그대로 뭔가 올드 피플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북스토어였는데요. 나이 지긋하신 할아버지가 주인이셨고 거기서 굉장히 오래됐다고 하기에는 이 동네에서는 그렇게 썩 오래된 게 아니라서 오래됐다 말하기 조금 애매하지만 1950년도에 나온 The Penguin Book of Comic and Curious Birds를 구매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벌스거든요. 그래서 시예요. 근데 굉장히 웃긴 시 그리고 약간 좀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끝나는 그런 시를 모아놨어요. 그래서 사실 유명한 죄송해요. 네. 유명한 죄송합니다. 네, 유명한 그런 시인의 시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근데 이렇게 가볍게 읽고 뭔가 필사하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 굉장히 다른 시집에서는 좀 볼 수 없었던 그런 방법으로다가 목차를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birds, beasts, and humans 해서 뭔가 약간 이 시가 지칭하는 대상에 대한 그런 걸로 또 다 묶여놨고 unlikely stories 해서 뭔가 딱 읽고 났을 때 이거 굉장히 기분이 조금 이상한데 약간 요런 그런 시들을 또 모아놨고 for various occasions인데 제가 아직 읽진 못해서 과연 어떤 various occasions인지는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굉장히 재미있게 모아놔서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 street corner songs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과연 어떤 것들이 모여있을지 너무 기대가 돼요. 그래서 이게 책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뭐 저만 재밌을 수도 있는데 맨 끝에 가서 인덱스를 넣어놨는데 그 인덱스가 보통 작가로 인덱스를 할 수는 있죠. 뭔가 시를 모아놓은 그런 시집이면 여러 작가의 시를 그러면 인덱스를 작가별로 구성을 할 수는 있겠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 시집이 코믹 앤드 큐리어스 벌스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첫 문장에 이렇게 한번 딱 끌리는 그런 문장을 찾아서 보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Index of First Lines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줄만 모아놓은 그런 인덱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줄을 알파벳 순으로 나열을 해놔서요.
이렇게 막 읽다가 제가 딱 정말 이거는 궁금해서 보지 않고는 못 빼겠다. 약간 이런 문장들을 제가 가서 읽을 수 있어요. 네. 뭔가 있으면 뭔가 이런 거죠. All my favorite characters have been 이러고 끝나요. 그러면 have been 한 다음에 뭔 일이 일어났는데 약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다가 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은 재밌게 한번 읽어볼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네, 뒤에 보시면 Not for sale in the USA or Canada라고 돼 있어서 USA와 캐나다에서는 구할 수 없는 책이라서 나름의 희소성이 있는 것 같아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USA랑 캐나다에는 이 책의 다른 버전을 팔고 있겠죠. 네, 그래서 구매를 했고 그리고 같은 서점에서 내셔널 지오그래피 옛날 거를 구했어요. 네. 거기 역시 서점은 뒤지면은 아주 보물이 나옵니다. 물론 제가 이 종이를 다 끌고서 한국에 갈 수 없겠죠. 그것이 정말 슬픈 부분인데 그래서 원래 올해 한국을 돌아갈지 말지를 사실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가서 며칠 있다가 다시 오는 것을 근데 뭔가 이 많은 종이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을 한번 가야 되지 않나 약간 이런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만은 아무튼 네. 내셔널 지오그래피의 1950년도 버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현재 내셔널 지오그래피 매거진을 생각하면요, 여러분. 이 노란 띠는 똑같아요. 이 내셔널 지오그래피의 그 창, 윈도우를 약간 형상화한 네, 그런 노란 띠는 똑같습니다만은 지금 내셔널 지오그래피는 이렇게 딱 아예 초장부터 첫 장부터 굉장히 딱 그 메인 사진을 넣어서 요번 호수가 보여주고 싶은 가장 메인 주제를 보여주는 사진을 딱 넣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지오그래픽 매거진은 전부 다 텍스트로 썼다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 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1951년 12월이고 이건 1959년 6월인데 여기 보시면 그 New Map of the World 해서 주로 이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토픽이 뭔지에 대해서 네, 여기 이렇게 다 써놨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그 with 49 illustration 그러니까 일러스트레이션이랑 사진 같은 게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도 다 써져 있고 네, 그래서 굉장히 그리고 여기 보시면 64 pages of illustration in color라고 하니까 뭔가 컬러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도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때 당시에 뭔가 그 이미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이미지래. 이때 당시에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 이미지보다 텍스트가 더 편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은 사실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정보를 이미지만으로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영상 같은 걸로 얻으려고 하잖아요. 유튜브 같은 거 생각해봐도 그렇지만 네,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한번 그냥 쓱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0분이 지났네요. 네, 그래서 여기 참여하신 분들의 이름이 있고 제가 하나 또 이 매거진을 구매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는 50센트밖에 안 해서 600원밖에 안 하는 아주 아름다운 가격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안에 있는 광고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 광고를 보기 위해서라도 내가 이걸 구매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또 왕년에 광고쟁이였지 않겠습니까? 근데 광고쟁이라고 하면 또 뭔가 광고를 엄청 오랫동안 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네. 아무튼 광고에 관심이 좀 있어서 구매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 광고를 보면은 확실히 어디든 텍스트가 많아요. 요즘 광고 트렌드랑은 조금 반대되게 굉장히 텍스트가 많고 근데 또 이런 컬러감이 굉장히 산뜻하거든요. 레트로한, 지금은 당연히 이런 걸 보고 저희가 레트로하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게 최신식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뭔가 보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만년필 광고가 있고 카메라 광고가 있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광고도 있고 그래서 네, 그래서 이 친구를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스터브룩에 대한 광고가 있어서 사실 이 친구를 구매하게 되었는데 네, 이스터브룩에 대한 광고가 있어요. 이 펜을 사고 싶어요. 초록 색깔 아주 예쁜 펜인데 네. 그리고 이제 매거진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좀 빠르게 넘어가면 이런 식으로 흑백 페이지가 있기도 한데요. 네, 흑백 페이지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컬러 페이지도 있습니다. 근데 컬러가 요즘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빈티지한 그런 느낌의 컬러죠. 네. 이때 당시에는 엄청 이게 아주 비비드한 네, 그런 느낌이었겠지만 지금 보면은 굉장히 레트로한 네, 그런 컬러감이고 확실히 사진도 그렇고 근데 옷차림은 그렇게 또 별반 그렇게 막 다르지 않다는 것이 또 재미있는 지점이기도 해요. 제가 이 장을 넘길 때마다 이게 먼지 냄새가 나긴 합니다만 그래서 코가 자꾸 킁킁거리게 되긴 하는데 네, 그래서 이런 사실 이 매거진을 주제를 보고서 고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였겠지만 내셔널 지오그래피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친구를 뭔가 네, 정보를 얻는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읽어보면 재밌기야 하겠지만요. 그래서 저는 예쁜 페이지가 많은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예쁜 광고가 많은 거, 그 다음에 예쁜 나라가 많은 거, 예쁜 사진이 많은 거, 네, 그런 것들 위주로 봐서 이 과월호를 골랐습니다. 여기 보시면 꽃사진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이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이 진짜 굉장히 신기한 일이기는 해요. 네. 굉장히 오래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1950년대라고 하면 사실 한국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힘들었을 그런 시절이잖아요. 네. 근데 뭔가 네, 세상은 이렇게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양새로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여기 보면 코닥 광고도 있네요. 네. 오늘 집에 저의 멕시코 출신 친구가 놀러 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같이 떡볶이를 먹었는데 그 친구가 코카콜라 광고 빠질 수 없죠. 네.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은 진짜 대단한 것 같다. 어떻게 그렇게 단시간에 갑자기 강대국의 대열로 그렇게 올라갈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Fast is not the best라고. 네, 그래서 뭔가 fast에는 분명 부작용이 있을 건데 그게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현재 한국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다라고 했는데 네, 딴소리인데. 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네, 보시면 캐나다 얘기가 있고 네, 그냥 보시죠. 네.
이런 여행 광고도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시작을 합니다. 맨 처음에는 뭔가 독일의 성공을 조명하는 그런 걸로 시작을 하나 봐요. 그래서 또 컬러가 이렇게 이어지고, 와, 이런 풍경은 진짜 멋있네. 텍스트도 나중에 사진 같은 거 뜯어내고 할 때 읽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 먼지 냄새만 조금 버티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내셔널 지오그래피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셰퍼의 만년필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셰퍼 때문에 구매를 하게 됐네요.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안에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앞뒤에 있는 광고가 훨씬 더 뭔가 지금 현재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 봤을 때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광고라는 것은 굉장히 시대를 아주 발빠르게 반영하면서도 뭔가 그 시대를 앞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욕심 많은 친구이기 때문에 광고를 보면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닥 광고가 또 있고요. 코닥 로고 진짜 이쁘네요. 그래서 그렇게 그 서점에 가서 내셔널 지오그래피의 50년대 버전 2권을 사왔습니다. 무거워가지고 그날 진짜 힘들어가지고 그래도 잘 갖고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갔던 중고 서점은요. 중고 서점을 보려고 갔던 것은 아니고 거기 가면 여러 엽서랑 이제 그런 것들을 판다 그래서 오래된 엽서 같은 걸 판다 그래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라이더 북샵 맞나? 수라이더 북샵 맞나? 그랬던 곳인데 거기 갔는데 이 엽서 브리헤 엽서를 50센트에 팔고 있더라고요. 이런 엽서 여러분 그냥 일반 수베니어 스토어 같은 데서 구매하려면 2유로는 줘야지 구매할 수 있거든요. 그냥 한낱 종이 쪼가리일 뿐인데. 근데 그 수라이더 북스토어에서는 이 엽서를 50센트에 판매를 하고 있어서 구매를 해서 왔습니다. 굉장히 사이즈도 유니크해요. 엄청 큽니다. 저의 엽서랑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이게 제 엽서인데 크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딱 정사각형 모양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 브리의 예쁜 풍경이 사실은 제가 요새 엽서를 제작을 하려고 이것저것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업을 하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게 풍경이 예쁜 도시일수록 엽서에 담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게 줌아웃을 너무 당겨버리면 뭔가 정신이 없고 안에 담겨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줌인을 해버리면 뭔가 이렇게 요소가 다 담기지 않아서 좀 비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엽서가 크기가 커버리면 애초에 그런 걸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엽서를 50센트씩 주고 1유로를 주고 사왔고요. 그리고 알 수 없는 종이 쪼가리는 그 주인 할아버지께서 한국을 아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어디서 왔냐고 저한테 물어보셔서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 그랬더니 이제 막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도 같아 보였고 그래서 여긴 어떻게 오게 됐냐부터 시작해서 그러면은 어디에 사냐 막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름 스몰 토크 아닌 스몰 토크를 하는데
제가 스몰 토크를 진짜 못하겠어요. 여기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얘기가 많나 몰라. 근데 아무튼 그분이 이제 노스코리아에 자기가 가본 적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노스코리아에 갈 수 있냐고 그래서 노스코리아 못 간다. 노스코리아 사람을 만나도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얘기를 하고 근데 이게 서점이 12시에 문을 닫아서 근데 제가 거기 딱 들어갔을 때가 11시 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람들 얼마나 점심 빠르게 먹으러 가는지 12시에 만약에 점심이라 문을 닫는다고 하면 보통 11시 45분부터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둘러보는 둥 마는 둥 대충 둘러보다가 이런 오래된 엽서랑 오래된 그런 종이를 파는 곳을 찾았어요. 코너를 찾아서. 근데 거기서 한참을 뒤져보고 있다가 제가 이거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그분께서 이거는 별로 그렇게 썩 가치가 있는 물건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거는 근데 구매를 하겠냐. 그래서 제가 근데 구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얼마냐 그랬더니 하면 이거를 전부 다 해서 1유로에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어왔습니다. 네.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1유로에 받을 수 있는 거면 엄청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집어왔어요. 근데 보니까 정말 별게 아니긴 하더라고요. 네, 진짜 별게 아니고 지금 13번이 없어서 굉장히 이 사람을 13번이 없어요. 근데 아무튼 이게 제가 나름 정보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실패했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뭐라고 읽는지 모르는 베게라고 읽나 아무튼 그 뭔가 상점에서 파는 그 벨기에에 있는 지역 사진 시리즈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시리즈라서 번호가 붙어 있고요. 이 시리즈 번호가 있고 그리고 각 시리즈마다 다루는 도시가 다르고요. 그리고 이 사진이 이렇게 있으면 이 뒤에 보시면 이게 넘버가 붙어 있고 그리고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이 프랑스어랑 더치로만 써져 있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게 넘버 101번째 사진인데 시리즈 11에 속해 있고 그리고 브뤼셀에 있는 레글리제, 네, 레글리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레글리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성당인가? 아무튼 이런 성당 사진이에요.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뭔가 이게 약간 그 도시를 만약에 제가 알고 있는 도시라거나 방문한 도시라고 하면 이게 진짜 아직도 있는지를 봐도 좋을 것 같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냉큼 사왔습니다. 이게 종이가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시리즈 하나에 종이가 이렇게나 많은데 이게 다 오래된 종이라서 굉장히 프린트 느낌도 빈티지하고 예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네. 이게 쓰레기라고 해도 당연히 주워와야죠. 네, 그래서 주워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보면은 리에주에 있는 네, 르 샤토 드 네, 월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성이래요. 그래서 이런 거를 뭔가 나중에 여행 갔을 때 검색해보고서 비교하거나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거는 나무라고 하는 지역이네요. 그리고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프랑스어 공부에도 당연히 도움이 될 것 같지만 네,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 수업 딱 끝나고 지금 방학인데 방학 시작하고 프랑스어 공부 하나도 안 했습니다. 네,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그 계속 시리즈가 이어지는 그런 종이에요. 네, 그래서 이 종이는 뭔가 제가 이제 여기저기 벨기에의 여러 도시 여행하고 다니고 하면서 슬쩍슬쩍 살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1유로에 구해왔으니 매우 혜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의 종이를 구해왔다는 얘기만 했는데 벌써 35분이 지났네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정말 따잘따잘한 종이들이에요. 그래서 네, 이거는 그냥 브리게랑 오스텐드에 있는 무슨 음악 공연 홀 같은 거 이제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색감이 너무 비비드하고 예뻐가지고 네, 하나 가져왔고요. 네, 하나 가져왔고요. 이것도 뭔가 공연 안내판인데 이것도 너무 디자인도 예쁘고 색감도 예쁘고 폰트도 예쁘고 다 예뻐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챙겨온 거고 네. 네. 봉투에다가 챙겨왔어요. 이번에. 이거는 볼펜인데 그 서점 갔을 때 거기에 기프트라고 그라티스라고 써져 있었어요. 그라티스라고 읽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그렇게 써져 있어서 가지고 온 볼펜입니다. 그냥 판촉용 볼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판촉용 볼펜. 어디 얼마나 잘 써지나? 네, 나오긴 나오네요. 다행이다. 근데 진짜 희미한 색깔이에요. 희미한 색깔. 네, 이 볼펜을 제가 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어찌됐건 갖고 왔으니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초콜릿 먹었던 거 껍데기를 갖고 왔는데 이 초콜릿은 되게 흔해요. 네, 아니, 되게 흔해요. 네. 코토도르인가? 코토도르 초콜릿인가? 네, 아무튼 코토도르 맞는 것 같다. 아무튼 얘는 흔해서 그렇게 썩 중요한 애는 아니지만 아무튼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영수증을 챙겨왔어요. 얘네 뮤지엄 영수증 줄 때 항상 이렇게 이 프레임을 만들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인가 저녁인가 먹었던 곳에서 저녁이다. 제가 엄청 비싼 저녁 식사를 했거든요, 여러분. 거의 한 30만 원 돈 깨진 스테이크를 먹었는데 그걸 다 먹고 나서 든 생각은 저는 입이 매우 싼 사람이라 이렇게까지 고급품을 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뭐라도 하나 더 챙겨오자라는 생각에 한 번도 안 쓴 저의 행주라고 하면 안 되고 이걸 뭐라고 하죠? 아무튼 휴지를 챙겨왔어요. 네. 이거는 그 합법적으로 챙겨온. 얘도 합법적이죠. 이거는 제 행주였으니까. 이거는 합법적으로 챙겨온 티슈입니다. 거기 브리헤에 테이크아웃 파스타 집이 굉장히 유명한 게 두 군데가 있는데 저희는 그 중에서 사람이 조금 적은 데를 갔어요. 근데 거기 주인분께서 엄청 풍채도 좋으시고 아무튼 엄청 맛있게 파스타를 먹었거든요. 성당 옆에 이게 벤치에 앉아서. 근데 거기서 주는 이 휴지가 색깔이 되게 예쁜 연두 색깔 휴지라서 네, 그래서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각종 뮤지엄 입장 티켓 다 똑같이 생겼어요. 네. 보시면 약간 이런 디자인으로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도 가지고 왔고 그리고 각종 영수증 그리고 저희가 갔던 그 맥주 발음하기 너무 힘들어요. 브루어리. 네. 네, 양조장. 맥주 양조장 명함을 갖고 왔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갔던 그 포크 뮤지엄이라고 해서 그 시골 생활사 박물관 같은 거였는데 거기서 있는 거를 종이를 거기서 뭐 체험학습 같은 걸 하게끔 되어 있는 데서 종이를 가져왔습니다. 판다가
못생기고 다 뭔가 어긋나서 귀여워요. 네. 영수증. 이건 뭘까요? 아무것도 아니었다. 왜 챙겨왔는지 모르는 휴지를 챙겨왔네요. 네. 왜 이걸 왜 챙겼지? 아무런 프린트도 없는데 이거는 갖다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으로 먹었던 토스트 집인데요. 여기 평가 좋은데 안 가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사람 너무 많고 맛도 없고 비싸거든요. 네. 그래서 별로였는데 카운터에 귀여운 스티커를 가져가라고 놨길래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게 음식도 맛있었으면은 이 스티커도 귀여워 보였을 건데 썩 그렇게 맛있지 않아서 그리고 비싸서 네 그래서 그렇게 막 예뻐 보이진 않는데요. 아무튼 네, 다이어리 꾸미기 할 때 써야죠. 네, 그래서 가지고 온 것들이고 알파 파피루스 명함입니다. 어떻게 아시고 2장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브리에 가실 분들은 꼭 이 알파 파피루스를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첫째 날 밤에 갔다 온 레스토랑이 진짜 정말 진국이었어요.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제가 세상에서 먹어본 미트볼 중에 제일 맛있어요. 구글 리뷰에 누가 세상에서 먹어본 미트볼 중에 제일 맛있다라고 써놔서 도대체 미트볼이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길래 이러고 갔는데 제일 맛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감자튀김 중에 제일 맛있는 감자튀김을 여기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그 미친 가격의 레스토랑 생각하면 훨씬 준수한 아름다운 가격이고요. 그래서 여기 원 레스토랑 추천드립니다. 안에 테이블이 몇 개 없어서 꼭 예약을 하고 가셔야 되기는 해요. 근데 아무튼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저녁을 먹은 레스토랑도 챙겨왔고 그리고 뮤지엄을 또 갔다 왔기 때문에 그리고 벨포트도 갔다 왔기 때문에 네, 다 잘 챙겨왔습니다. 벨포트가 여러분 진짜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막상 가면 내가 여기서 발을 헛디디면 내가 죽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상 힘든 거는 그렇게 막 느껴지지 않아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계단이 하나인데 이게 회오리처럼 돌아 올라가는 계단인데 사람들이 거기서 동시에 내려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요. 발을 잘못 디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그게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고 다른 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상 올라가면 겐트에 있던 벨포트는 다 뚫려 있는 아주 횡한 아주 무서운 네, 그런 벨포트였는데 브리에의 벨포트는 아주 잘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겐트는 그래도 이 난간이 있어서 그 건축 양식 자체에 난간이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서 뭔가 일부러 죽지 않는 이상 떨어지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것도 안 해놓은 것 같은데 이 브리에에 있는 벨포트는 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위에 딱 올라가면 만약에 그 철망이 없었다고 한다면 가운데 엄청 커다란 종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냥 마음대로 저 멀리에 있는 도시로 다이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막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요. 그래서 철망으로 발라놨어요. 모든 그 창을, 사람이 뛰어내릴 수 있는 창을.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뭔가 이 도시를 바라보는 풍경에도 항상 철조망이 있기 때문에 철조망이 없는 곳이 없어서 그게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만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뮤지엄을 참 많이도 갔다. 네, 많이도 갔습니다. 또 밥 먹은 거. 그리고 이거는 그 겐트 시티 뮤지엄이 있었다라고 하면 브리헤에도 브리헤 시티 뮤지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 가서 했던 문양 뭔가 길드 문양 이렇게 해보는 네,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냥 네, 브릭의 인포메이션이랑 맵. 겐트는 투어리스트 센터가
정말 딱 도시 중심에 있고 그리고 뭔가 방문객들이 가서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챙겨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브리헤에는 굳이 그러지 않아도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런지 몰라도 투어리스트 센터가 없고요. 사설 투어리스트 센터들만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투어리스트 센터에 들어가기 전에 보면 항상 이런 맵을 돈 주고 팔아요. 뭐 2유로 정도 돈을 내고서 팔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브리에 역에 딱 내리면은 투어리스트 인포메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 안에 들어가면 이런 맵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공짜로요. 네, 그래서 굳이 돈 주고 사시지 마시고 네, 이런 시티 맵을 공짜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뭐지? 아, 네. 네. 그리고 제가 또 가서 또 코인을 얻어왔지 않겠어요? 물론 얻어온 게 아니고 제 돈 주고 산 거지만 이거는 종루고요. 네, 종루는 올라가다 내려오니까 힘들어서 뭔가 하나 표시를 남기고 싶다. 훈장 같은 거, 네, 메달을 남기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뽑았는데 이건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되면 안 됐어요. 저는 이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브리헤 메인 광장, 그 마크르트 광장이라고 하는 거기를 가면 거기에 엄청 3D 히스토리 뮤지엄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 브리에서 되게 미나 봐요. 근데 그게 뭔가 전통이 있는 그런 뮤지엄이 아니고요. 그냥 3D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그 마크르트 광장 그 기념 동전을 그 박물관 안에 있는 데서만 얘를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크르트 광장 코인을 뽑으러 갔는데 돈을 넣었는데 선택지가 이 여자밖에 안 뜨는 거예요. 그 광장 코인은 다 나간 건지 이 여자밖에 안 뜨고 그리고 환불도 안 돼서 울며 겨자 먹기로 2유로를 주고 이 쓸데없는 뮤지엄과 이 모르는 여자의 코인을 사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원히 저의 패배로 기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절대 이 관광 코인은 두 가지 그림이 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네, 결심을 했습니다. 돈 낭비했어요. 그리고 브리에 가면 거기가 아무래도 지방이 플레미시 지방이다 보니까 플레미시 권역 화가를 모아놓은 그런 뮤지엄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뮤지엄인데 그 지역에서는 유명한데 그래서 그 뮤지엄에 들렸다가 카드를 구매했습니다. 그 엽서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브리에예요. 이게 브리에 종탑이고 지금도 이게 변하지 않아서 약간 이거 딱 보고 저희 둘 다 이거 우리 어디 봤던 건데? 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별로 변하지 않았고 눈 오는 브리에도 엄청 예쁠 것 같더라고요. 겨울에. 근데 여기가 겨울에 눈이 안 오고 11월에 오고 4월에 오고 그런 식으로 눈이 와가지고 이렇게 뭔가 소복히 쌓인 눈을 보기는 어렵겠지만 네, 아무튼 눈 쌓인 브리에가 예뻐서 엽서를 구매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브리에 여행을 갔다가 가져온 종이들을 보여드리면서 브리에 여행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제가 막 겐트 가고 브리에 가고 그리고 다음 주면 암스테르담을 가거든요. 근데 그런 데를 간다고 해서 한국이랑 그렇게 썩 다를 바는 없는 것이 기차 타고 30분, 기차 타고 1시간, 기차 타고 2시간 이런 식인 거라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한국에서 충주 가고 서울에서 충주 가고 서울에서 대전 가고 성심당 빵 먹으러 가고 그리고 서울에서 광주 가고 광주 가면 먹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리고 서울에서 부산 가고 그리고 조금 여유가 되면은 제주도 가고 네, 요런 거랑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다 고만고만한 나라들이 붙어 있는 그런 동네다 보니까
그리고 또 브뤼셀이 기차가 잘 되어 있는, 몰랐는데 아무튼 잘 되어 있는 도시라서 어디든지 다 약간 3시간 내에 뭔가 갈 수 있는, 심지어 포르투갈까지 기차 타고 6시간이면 간대요. 그래서 와, 그거는 진짜 갈만하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아무튼 그게 잘 되어 있어서 여기저기 다니는 거라서, 네. 여러분들이 너무 한국하고 다르고 뭔가, 네. 제가 여기저기를 막 다니는, 네,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주말에 근교 도시 여행 가는, 네, 그런 느낌으로 주말에 안 가고 한 달에 한 번, 네, 그렇게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번에 이제 브리에에서 가져온 종이들로 또 이제 브리에에서 봤던 거, 뭐 겪었던 거, 그런 걸 이제 그 다이어리에다가 남겨놓는, 네, 그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